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의 후폭풍이 태풍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정부의 거듭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공포, 과연 괴담인지 진실인지, 협상 과정에 문제는 없었던 것인지, 또 정부의 대책은 정말 믿을 만한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5월 중순 이후 새로운 위생 조건에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으로 수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 보유하라! 이른바 미국산 쇠고기 광풍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아무리 싸더라도 좀 안전해야지만 저희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식할 때도 뭐 고기 외식 같은 거는 꺼려지게 되고 그렇죠. 서울 청계천 광장에는 10,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은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된 이후 급속도로 번져나갔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180여 명의 인간 광우병 환자들은 모두 MM 유전자형인데 한국인의 94%가 여기에 속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이 예사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 청와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에게 실상을 정확히 알리자는 취지에서 관계자들을 총출동시켜 이른바 끝장 토론을 벌인 겁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까지 가기까지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의 요 유전 인자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환자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환자가 없는데 환자가 있다고 잠깐만 가정하시니까는 문제의 핵심이 흐려지는 거죠.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 사실처럼 부풀려졌다는 건데 정부 측도 그러나 확실히 아니라는 근거는 대지 못했습니다. 인간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이 과장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지만 별 탈이 없었고 97년 이후 태어난 미국 소 중에선 아직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1997년 8월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는 아직까지 광우병에 확인된 사례가 없습니다. 학자들은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은 광우병의 평균 잠복기가 10년, 최대 40년까지도 걸린다는 점을 간과한 해명이라고 말합니다. 광우병 평균 잠복기가 10년인데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처음 발생한 게 2003년이니까 집단 발병 시기는 2013년경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입을 풀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국민들은 무엇보다 관리들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좀처럼 불신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미국의 광우병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입 재개에는 국제 기준, 즉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는 작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 OIE가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가로 판정한 것을 근거로 종전의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OIE의 위험 통제 국가로 받은 그러한 등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국제적 기준입니다. 그러나 바르고 광우병 통제 국가 판정 기준에도 논란이 많습니다. OIE의 광우병 예찰 기준은 24개월 이상 사육 두수 100만 마리까지만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4천만 마리 이상 키우는 나라도 7년 동안 45만 마리만 검사하면 되는 미국에 유리한 기준입니다. 그 결과 미국은 도축되는 소의 0.1% 정도만 검사를 하고서도
손쉽게 광우병 통제 국가가 됐습니다. 최소 기준인데 이걸 갖다 마치 국제 기준인 것처럼 정부 관계자가 그 국민들을 상대로 기만하는 얘기를 했고, 정부는 또 미국에서는 광우병에 걸린 소가 3마리에 불과하다면서 34마리가 발견된 일본보다 오히려 안전하다는 식으로 해명했습니다. 미국의 광우병이 3건, 즉 3마리에서 발견이 됐고 그중에 1마리는 캐나다에서 들어온 소입니다. 미국이 연간 사육하고 있는 소의 수는 1억 마리입니다. 그러나 이 설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도축되는 소의 0.1%만을 표본 검사한 결과이고 일본은 전체 사육소 450만 마리를 모두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일부 수의사들은 따라서 미국이 검사 대상을 늘렸다면 광우병 소가 더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광우병은 검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많이 적발할 수가 있는데, 일본이 그러면은 미국이 3건밖에 발생하지 않는 미국보다 그럼 광우병 위험이 더 높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훨씬 더 높고. 지난 2005년만 해도 정부는 모든 연령의 소에서 위험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뼈 조각 하나만 나와도 수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 결과 30개월 미만이면 편도와 소장 끝을 제외한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뼈 등 특정 위험 물질이 모두 들어옵니다. 가장 리스키한 부분이 뇌하고 척수이기 때문에 30개월 이상 그 부분을 우선 제거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 안전 부분을 더 보장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또 미국 소는 20% 정도밖에 나이가 감별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0개월이 넘었는지 아닌지 나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미였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30개월에 집착했던 이유는 그동안 광우병이 발견된 소의 95%가 30개월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보고서에선 뇌와 척수는 물론 살코기와 혈액도 위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지금까지의 주장을 거의 모두 철회했습니다. 입장이 180도 바뀐 이유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입장이 바뀌어버릴 수가 있는 건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연구 결과들 토대로 해서 최선의 저희들이 수입을 막기 위해서 요구를 한 거고, 미국의 그 광우병 통제국의 지위를 뒤엎을 만한 그런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협상력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동안엔 과학적 근거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다는 어이없는 변명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재개가 결정된 뒤 우리 국민이 싸고 질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가 불안하면 안 사 먹으면 되지 않냐며 소비자가 선택하면 될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국민들은 그러나 대통령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걸 소비자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런 어떤 거기는 선을 정해주는 것은 정부에서 해야죠.